안녕하세요. 소야의 별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89년 처음 소개되기도 했던 우동 한 그릇이라는 구리 료에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1인분을 시키는 데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로 지금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쳐 계신 걸로 알아요.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제목 우동 한 그릇. 작가 구리 료에이.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도 이날만큼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 손님으로부터 주인 아줌마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답례로 임시 종업원에게 특별 상여금 주머니와 선물로 국수를 들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슬슬 문 앞에 오코막 가게 이름이 쓰여진 막을 거둘까 하고 있던 참에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세와 10세 정도의 사내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곁에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안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친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일행 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예 하고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는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채이지 않은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진다. 테이블에 나온 가득 담긴 우동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잡수세요 하며 한가득의 국수를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세무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아 인사했다. 신년을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의 남자애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 무늬의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1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친다. 네, 우동 1인분 라고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인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귀옛말을 하는 여주인에게.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도리어 거북하게 여길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는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구려. 미소를 머금는 아내에 대해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는 주인이다. 테이블 위에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새 모자의 얘기 소리가 카운터 안과 바깥의 두 사람에게 들려온다. 맛있어요. 올해도 북해정의 우동을 먹게 되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다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 주인 내외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전송한다. 그 다음에 섣달 금음날 밤은 여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다. 북희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이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긴 한 것처럼 모자 세 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 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라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조심 말한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어서 자 저쪽으로 라며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친다. 우동 2인분. 그걸 받아 우동 2인분이라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두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세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할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눈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여주인과 예의 무뚝뚝한 채로 응용하며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주인이다. 형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들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구나. 고맙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보험으로도 지불할 수 없었던 만큼 매월 5만엔씩 계속 지불하고 있었어. 알고 있어요. 라고 형이 대답한다. 여주인과 주인은 몸도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지불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지불을 끝낼 수 있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지. 형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줬고 준이가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것으로 지불을 모두 끝마칠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준아, 힘을 내자.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지금 비로소 얘긴데요. 준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11월 첫째 일요일 학교에서 준이의 수업 참관을 하라고 편지가 왔었어요. 그때 준은 이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놓고 있었지만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서 전국 콘쿠르트에 출품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이 장문을 준이 읽게 됐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를 해서 회사를 쉬실 걸 알기 때문에 준이 그걸 감췄어요. 그걸 준의 친구한테 듣고 내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제목으로 전원에게 장문을 쓰게 하셨대요.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에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장모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조간석간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등 전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서 12월 31일 밤 3시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시니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준은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장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형아는 어떻게 했지?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 도중에 돌아가니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제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음날 밤의 광경이었다.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을 주인과 여주인은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전송했다. 다시 1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2번 테이블 위로 옮겨놓고 기다렸지만 그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창하여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되자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이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세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곳이 여기에? 하고 의아스러워하는 손님들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 그릇의 일을 이야기하고 이 테이블을 보고서 자신들의 자극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 그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서 이 손님들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 금음의 일이다. 북해정에는 같은 거리의 상점에 회원이며 가족처럼 사귀고 있는 이웃들이 각자의 가게를 닫고 모여들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섣달 금음의 풍습인 해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그 가족이 모여 가까운 선사에 그의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 6년 전부터의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 생선가게 부부가 생선회를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 동료 30여 명이 술이랑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 안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이번 테이블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섣달 금음날 10시의 약속은 비어둔 채 비좁은 자리에 전원이 조금씩 몸으로 좁혀 앉아 늦게 오는 동료를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 꺼내고 있는 사람 등등으로 떠들썩하다. 박앤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의 에피소드, 손자가 태어난 이야기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췄다. 오바를 손에 든 정장 슈트 차림의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공교롭게 10,000원이라서 하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 화복 일본 옷 차림의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인다. 화복을 입은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 여보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금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교토의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토에 은행에 다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님과 셋이서 삿포로 북해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여주인과 주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입구에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금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여보요, 여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10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 약속이잖아요. 안내해요, 안내. 야채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 네,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갓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의 빛에 비친 북혜정이라고 쓰인 오코막이 한 발 앞서 부러지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소야가 받은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한 곳에서 크던 작던 소속감, 책임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일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빛나게 하는 건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전달되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카스에서 어느 분의 한 줄 글을 보고 너무나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내용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글이었어요.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들 착하게 살아야겠죠? 맞겠죠? 오늘 소야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환절기 건강 잘 지키시면서 다음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